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대선에서 야권 후보에게 향했던 호남의 몰표가 이번에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관심입니다.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김종익 대표와 함께 호남의 대선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호남을 뿌리라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두 후보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대결이 아니라 야야 대결인데 조금 낯섭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야야 대결로 될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야야 대결 효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왔던 호남 사람들의 고민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어떤 후보가 정말 정권교체에 가까운 후보인가, 그리고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후보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호남 사람들이 깊이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대선을 돌이켜보면 호남의 민심은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명분과 가치를 택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호남 사람들은 그동안 민주적 가치 또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해왔고 여기에 대한 대단히 전략적인 투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더욱더 그럴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적폐청산, 국민적 요구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호남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앞섰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투표 행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행태가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선 레이스 중반 이후부터는 보수표 결집이 뚜렷해졌는데요. 이 보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호남의 민심이, 호남이 내릴 수 있는 이 전략적인 결정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보수표 결집은 현재로 봤을 때 대단히 뚜렷한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당수의 호남 사람들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주적 후보에게 몰아주었던 전략적인 투표 행태가 이번에는 더욱더 강화될 걸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과반 정당이 없어서 대선 이후에 이 내각을 꾸리는 것부터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전국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새 정부가 자리를 잡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반 정당이 없는 데다가 더구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쪽을 끌어들여서 연립정부를 하든 통합정부를 하든 야당과의 어떤 대화 창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의 분점, 이런 노력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들 마음은 바쁜데 이 정부가 개혁의 속도를 못 내면은 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해달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제로 바꿔달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과연 제대로 된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국민들이 촛불 때 보여줬던 그런 국민적 저항권을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행사해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수구 보수들의 그런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김종익 대표였습니다.